안녕하세요. 규모 및 유저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소개해드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인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음, 머신러닝은 오늘날 많은 것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효과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게임의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측 불가능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컴퓨팅은 더 많은 리소스 필요시 더 많은 서버를 간단하게 추가함으로써 매우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MySQL과 같은 레거시 DB는 수평적으로 확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에 많은 플레이어가 참여하게 되면 대부분 데이터베이스가 병목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게임 회사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한계를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요? 샤딩이라는 기술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어 이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샤딩할 수 있습니다. DB를 더 많이 분할할수록 더 많은 플레이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역 기반으로 샤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이는 전통적인 MMORPG에서 더 많은 플레이어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월드를 추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랫폼별 플레이어 수를 기준으로 DB를 분리하는 플랫폼 기반 샤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첫 번째로 소개한 플레이어 기반 샤딩 기법을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앞서 이 소개해드린 복잡한 샤딩 고민 없이 여러분의 게임 백엔드를 간단하게 확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클라우드 스패너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스패너는 여기 써 있듯이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글로벌하게 분산되며 강력한 일관성을 제공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이점과 NoSQL의 수평 확장성을 동시에 가진 첫 번째 클라우드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특히 그럼 이런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클라우드 스패너를 사용할 때 주요 이점엔 뭐가 있을까요? 매뉴얼하게 직접 샤딩하실 경우 샤드 간 일관성 및 트랜잭션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반면 클라우드 스패너는 수평 확장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워크로드 부하와 데이터 크기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샤딩하여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더 높은 성능을 위해 아무래도 이제 수평 확장성이 좋은 NoSQL의 데이터베이스로의 어떤 전환을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시 SQL을 포함해서 RDBMS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NoSQL을 도입하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스패너는 여러분의 관계형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관리 용이성과 고가용성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스패너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플랜드 다운타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 설정 없이 자동으로 서버를 중복 할당하고 데이터가 복제되므로 멀티 리전 구성의 경우 5.9의 SLA를 제공합니다. 또한 운영 트래픽을 처리하면서 무중단으로 스키마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리전 스패너를 구성하시게 되면 한 곳에서 변경된 내용이 자동으로 관련된 모든 리전에 반영되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동기화를 위한 로직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패너의 이점을 활용 중인 고객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이안틱입니다. 나이안틱은 포켓몬고의 흥행으로 인한 폭증하는 트래픽을 구글 클라우드가 어떻게 유연하게 지원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포켓몬고는 애초 팀에서 예상했던 용량을 크게 상회했으며 최대치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50배 이상 구글 클라우드에 기존 사용하셨던 데이터 스토어를 확장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에 나이안틱은 데이터 스토어를 스패너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여 운영 비용은 반으로 줄이면서 대기 시간을 25% 개선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반다이 남코의 드래곤볼 레전드입니다.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는 스패너를 백엔드 DB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계획하고 확장하는 데 노력을 들이는 대신에 아주 놀라운 게임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이 유연한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사용자 에러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운영 오버헤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스패너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대표적인 이점에 대해 알아보시죠. 먼저 네트워크입니다. 구글만의 전용 네트워크는 퍼블릭 인터넷 또는 타 클라우드 네트워크 대비 더 나은 안정성과 속도 및 보안 성능을 제공합니다. 스패너는 바로 이러한 글로벌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낮은 시간으로 글로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패너는 리전 인스턴스와 멀티 리전 인스턴스 중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다이어그램은 2개의 노드를 가진 리전 인스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1개 노드를 추가할 때마다 스패너는 3개의 존에 걸쳐 3개의 읽기 쓰기가 가능한 복제본을 생성합니다. 지금 다음은 이제 멀티 리전 인스턴스 구성 시의 이제 예인데요. 스패너는 각 노드별로 멀티 리전 구성 시에는 최대 9개의 복제본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복제본들은 여러 대륙 또는 미국과 같은 넓은 특정 대륙 내에서 사용자들에게 짧은 읽기 응답 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성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내 멀티 리전 구성은 물론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어떤 여러 대륙을 아우르는 멀티 컨티넨트 구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멀티 리전 인스턴스를 구성 시 5.9의 SLA를 지원해 드린다는 것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스패너의 주요 구성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소개해드린 구글만의 빠른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인데요. 바로 트루타임입니다. 여러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모든 시스템의 시계를 동기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트루타임은 GPS와 원자시계의 조합을 사용해서 모든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정확한 시간 소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스패너는 모든 읽기, 쓰기 트랜잭션에 타임스탬프를 할당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노드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의 순서를 단순히 타임스탬프를 비교함으로써 간단하게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패너는 성능과 가용성을 위해 여러 데이터 센터에 걸쳐 여러 서버를 운영하지만 정확한 시간을 기준으로 마치 하나의 시스템에서 트랜잭션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스터마이징된 팩소스 알고리즘과 자동 리샤딩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패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시킬까요? 각 테이블은 정렬한 프라이머리 키 범위를 기준으로 스플릿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누어 저장됩니다. 특정 스플릿된 모든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같은 복제본에 함께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테이블은 키의 범위를 기준으로 총 3개의 스플릿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스플릿의 개수는 데이터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데이터 또는 워크로드 부하에 따라서 스패너가 자동으로 재조정합니다. 따라서 3개 노드를 가진 리전 인스턴스의 경우는 이와 같이 구성됩니다. 앞서 테이블 및 노드가 3개 존에 걸쳐 복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스플릿들은 3개 존에 걸쳐 복제되며 팩소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 중 1개의 스플릿을 리더로 선정합니다. 리더는 쓰기 트랜잭션을 관장하고 다른 복제본은 읽기에 사용됩니다. 모든 쓰기는 반드시 3개 중 2개의 쓰기가 반영되는 과반수 컬럼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각각의 스플릿별로 각기 다른 존이 리더가 될 수 있으므로 스패너는 모든 스패너 컴퓨트 노드의 리더십을 분산함으로써 고가용성 및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스패너가 어떻게 손쉽게 확장되었는지 보시죠. 스패너는 1개 노드가 최대 초당 2000 쓰기 및 초당 10,000 읽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패너 노드의 처리 용량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게임 오픈 시점의 용량을 산정했을 때 만약 초당 6000 쓰기 및 초당 30,000 읽기 처리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3개의 노드를 가진 스패너 클러스터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게임 오픈 직후 예상 대비 더 많은 트래픽이 폭증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래서 3개 노드를 가진 스패너 인스턴스의 처리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콘솔이나 CLI를 통해 간단히 인스턴스의 노드를 필요한 만큼만 추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노드가 일단 인스턴스에 추가되면 각 노드는
스플릿에 대한 포인터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컴퓨팅을 담당하는 스패너 노드와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스토리지인 콜로서스가 디커플링 되어 있으므로 대량의 I/O를 유발하는 리밸런싱과 같은 데이터 이동 없이 확장하시게 됩니다. 노드가 4개가 되어 3개에서 4개가 되어 이제 스패너 인스턴스는 초당 4만 읽기 및 8천 쓰기가 가능해졌으며 성능이 최적화되기 시작합니다. 스패너는 이와 같이 대단위 리아키텍팅이나 리샤딩 또는 데이터의 리플랫포밍 없이 폭증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트래픽이 줄어들어 스패너 인스턴스의 처리 용량이 남는다고 판단된다면 추가했던 노드를 인스턴스로부터 삭제하기 위해 인스턴트의 노드 수를 4개에서 3개로 갱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앞서 확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후 작업은 스패너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안정화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고객을 위한 스패너의 주요 개념과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콜로풀에서 개발하고 스퀘어 이닉스에서 출시한 증강현실 롤플레잉 비디오 게임인 드래곤 퀘스트 워크의 스패너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드래곤 퀘스트 워크는 2019년 9월 일본에서 출시 이후 첫 주에만 500만 번 이상 다운로드 됐습니다. 현재 수백만 명의 월별 액티브 유저를 GTA의 10,000개 이상의 파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매일 수백 개의 스패너 노드를 기반으로 초당 수천 개의 쿼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워크가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스패너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앞서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는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MySQL을 샤딩해서 데이터를 수평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샤딩한 MySQL은 초반에는 문제없이 잘 동작했지만 샤드의 개수가 2자릿수가 넘어가면서 확장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샤드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때마다 준비에만 며칠이 걸렸고 매월 확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규 기능을 출시할 때마다 높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확장을 하고 트래픽이 줄면 비용 절감을 위해 축소해야만 했는데 스패너로 전환한 후에는 한 번의 클릭으로 수분 내로 확장 및 축소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MySQL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며칠이 소요됐던 반면 스패너는 확장 및 축소 작업이 며칠이 아닌 몇 분 만에 완료되므로 운영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샤딩한 MySQL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분산 트랜잭션 및 데이터 복제 지연 등을 처리해야 하므로 코드를 복잡하고 유지보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수정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들었으나 스패너를 도입하고 나서는 코드를 단순화하여 기능 추가나 버그 수정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스패너는 최소 4.9의 SLA를 제공합니다. 수백 개의 MySQL을 직접 운영할 당시 일정 비율의 DB 노드들이 무작위로 장애가 발생하곤 했고 해당 장애들을 응대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패너로 변경 후 이러한 무작위 장애로부터 해방되었음은 물론 스패너 기반으로 게임을 운영해온 10개월 동안 어떤 심각한 다운타임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샤딩한 MySQL 서버들 대신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스패너를 도입한 후의 아키텍처입니다. 스패너를 도입하기로 처음 결정할 당시 이미 MySQL 기반으로 개발 중에 있었기에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됐고 MySQL에서 스패너로의 최대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몇 가지 이제 방안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스패너 도입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로 먼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벤치마크를 수행하는 소규모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검증 후 라라벨이라는 PH 프레임워크 전용 드라이버를 개발해서 프레임워크 ORM을 사용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타 게임에서 구축한 다른 확장 기능도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게임에서 사용 중인 MySQL 드라이버를 신규 개발한 스패너 드라이버로 교체 및 테스트해서 실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잘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숍을 통해 개발팀을 교육했고 이러한 모든 전 과정을 통해 게임을
게임 개발팀은 약 2주 만에 스패너를 완전히 통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콜로플에서 운영 워크로드에 이제 클라우드 스패너 활용 시 고려할 몇 가지 팁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용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액세스 처리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워크에는 아이템 속성 및 몬스터맵 좌표와 같은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는 작은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스패너에서 이러한 데이터는 아무래도 모든 사용자들이 액세스하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핫스팟이 돼서 데이터 조회 시 지연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그림처럼 데이터가 분산되지 못해 하나의 스플릿에 IO가 몰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핫스팟은 꼭 제거해야만 하는 이제 선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패너에서 이러한 핫스팟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뭐 카피 NO와 같은 샤드 번호를 컬럼에 추가하고 각 샤드 번호별로 공용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은 랜덤하게 특정한 샤드의 공용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으므로 부하가 분산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드래곤 퀘스트 워크의 경우는 기존 이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앞에 솔루션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MySQL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GK 기반으로 다수 구성해서 작은 공용 데이터에 대한 읽기 부하를 분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앞서 소개해드린 어떤 신규 아키텍처에 공용 데이터를 위한 MySQL이 일부 남아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공유해 주신 팁은 게임 출시일의 트래픽 처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패너는 앞서 소개드렸듯이 스플릿 단위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특정 스플릿의 부하가 높으면 키 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부하를 분산합니다. 이는 부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게임 출시일과 같이 수초 만에 수천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등록하는 엄청난 트래픽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자의 행동을 모방한 게임봇을 통해 게임 출시일의 트래픽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게임봇을 가지고 테스트를 시작하자마자 CPU 사용량이 급증하고 쿼리 응답 시간이 허용 불가한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스패너가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양에 맞추어 스플릿을 빠르게 늘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패너가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게임 출시 전에 충분한 스플릿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처럼 게임 출시 트래픽을 한 번에 시뮬레이션 하는 대신 부하 기반으로 스플릿이 점차적으로 잘 추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쿼리를 발생시켰고 원하는 QPS를 처리할 만큼 스플릿을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부하를 늘렸습니다. 게임 출시 전 이제 원하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워밍업 작업 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워밍업 후에 테이블을 삭제, 즉 드랍하면 안 됩니다. 오픈 전 테스트 시 사용한 더미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테이블을 드랍하면 실컷 성능을 위해 확보한 스플릿이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스플릿을 유지하기 위해 테이블을 드랍하는 대신 데이터를 딜리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패너는 일정 시간 동안 액세스하지 않은 스플릿들을 병합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하나 데이터 기반으로 스플릿 개수를 늘렸다면 일정 기간 동안 액세스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두지 않고 스플릿을 병합하기 때문에 이 워밍업 작업을 게임 출시 전 48시간 이내에 워밍업 작업을 수행하시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활용 팁은 축소에 관한 것입니다. 예상되는 게임의 트래픽에 따라 이제 자주 확장 및 축소 작업을 하게 되는데 확장의 경우는 콘솔에서 노드 수를 눌리고 원하는 이제 노드 수만큼 배포될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반면 축소 시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드 수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줄여서 축소했을 때 실제 콜로플의 경우 일부 사용자의 대기 시간이 몇 밀리세컨드에서 최대 30초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이제 3초 타임아웃을 설정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몇 초 후 다시 재시도하도록 조정하여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의 이제 레슨스 런은 급격한 축소 시 나타내는 그 대기 시간이 실은 줄인 노드 수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이제 보였기 때문에 한 번에 노드 수를 줄이지 말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노드를 줄일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드래곤 퀘스트 워크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 다음은 스패너의 최신 추가된 기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크게 세 가지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자 생산성을 위한 추가 기능, 마지막으로는 SQL 기능 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엔터프라이즈 추가 기능은 대표적으로 이제 액세스 투명성이라고 저희가 하고, 한글로 액세스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해서 결국엔 스패너에 이루어진 어떤 저희 어드민 작업들에 대해서 엔드 유저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는 3개의 노드를 최소 사용하셔야만 SLA를 보장해 드렸다면 이제는 1개의 노드만 사용하셔도 SLA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자 생산성을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오픈소스 JDBC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프레임워크 중에 대표적인 이제 스프링이라든지 하이버네이트 ORM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SQL 기능 관련해서는 위드문이라든지 배치 DML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관리형 백업 복구 기능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멀티리전 구성에 대해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와 유사한 기능인 이제 체인지 워처 솔루션에 대해서도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발자 생산성 관련해서는 이제 에뮬레이터가 저희가 2020년에 추가가 됐고, C++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든지 또 트랜잭션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QL 기능 추가로 쿼리 옵티마이저를 버저닝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이 옵티마이저가 바뀌면 플랜이 바뀌면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미세 튜닝을 위해서 옵티마이저 버저닝을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웨레키, 포린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패너 에코시스템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스패너 자체 네이티브로 제공해 드리는 기능 더하기, 저희는 다양한 에코시스템의 툴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체인지 워처가 있을 수 있고요. 실은 이제 타사의 다이나모DB 어댑터도 저희가 에코시스템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스패너 CLI 도구를 포함해서 실은 하버브릿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마이시퀄이나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스패너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인 포스트그레스나 마이시퀄의 RDB를 스패너로 전환했을 때 얼마나 이지하게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도구인 하버브릿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PG 어댑터라고 해서 포스트그레스 어댑터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코드를 생성하는 명령어 실행 도구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스패너를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샘플 DB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기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패너의 개념 및 주요 장점과 실제 고객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강력한 일관성, 유연한 확장성 및 글로벌 데이터 배포 및 라이브 오퍼레이션이 여러분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